문화예술위원회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인문문화, 이 인문정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가는 강연 자리, 또 함께하는 콘서트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일꾼 윤성근이라고 합니다. 책과 함께 둘러싸여서 한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소녀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굉장히 네. 좋아했거든요. 네. 제가 태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탄광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앨리스 하면 처음에 토끼굴 속으로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그 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장면이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을 어. 읽을 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네. 또 대학 다니면서는 그 책을 이제 동화로서가 아니라 네. 성인물로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사실은 좀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란 바로 어떤 공간이다, 이런 공간이다라고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말 그대로 헌책방이기 때문에 헌책을 중고책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고요. 그러면 헌책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헌책이라는 건 새 네. 책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헌책방에 있는 책들은 네. 몇십 년 동안 여러 군데를 산전수전 겪으면서 돌다가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재밌네요. 산전수전 겪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책. 네, 헌책. 끝까지 살아남은 책이죠. 네. 어디서 없어지거나 네. 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요.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책이기 때문에 헌책방에 와 보시면 그 책들이 주는 엄청난 생명력,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조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헌책의 매력이라면? 헌책은 날카로워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래요. 네. 네, 좀 베이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네. 그 헌책의 그 물성에서 주는 그 약간 죽은 색들이 너무 좋고, 약간 부들부들해진 그 종이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펼치면은 내 전에 읽은 사람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책들도 있잖아요. 작은 흔적으로서 존재하는 역사를 네. 이렇게 같이 내가 또 그 뒤에 후세에 읽는 어떤 독자로서 같이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도 너무 되게 낭만적이고 네. 네, 그래서 저도 헌책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사의 어떤 특별한 컨셉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나 철저하게 제 취향이 들어있고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욕심쟁이처럼 다 모아놓은 곳이라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책을 좋아하고 또 북촌에 있거든요. 저기 한옥마을 근처에 있어요. 아, 네, 그 그렇구나. 근처에 네. 정말 고즈넉하고 좋은 동네라 그냥 그 근처 오실 적에 그냥 쉬엄쉬엄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들려서 제가 만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셨으면 그런 공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색종이 대표 김태형입니다. 책방 청색종이에 좀 특색이 있다면 그 한 1000권 정도 되는 그 시집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를 쓰고 싶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읽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읽기를 하다 보면 예. 시인들은 좀 남다른 눈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시인들은 바로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보며 네. 이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전복적 상상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작은 책방 편 함께 하고 계신데요. 사실 작은 책방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대형 서점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작은 책방만의 뭔가 특별한. 우리 작은 책방에는 네. 그 책방을 만들고 매일같이 나와서 네. 책을 매만지는 주인들이 네. 선택한 책들이에요. 제가 네. 읽고 소장했던 버리지 않고 네. 아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네. 책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책을 손님이 원할 때 네. 책을 권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네. 책 읽기의 방법도 좀 책마다 다르거든요. 예. 제가 뭐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의 네. 어떤 읽기의 방식 이런 것들도 좀 전해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재밌습니다. 점점 시를 뭐 어떤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또 컴퓨터나 오락에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책 많이 읽고 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가슴에 품고 있어도 네. 언젠간 또 책이 읽히죠.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해방촌에 위치한 스토리지 북앤필름 운영하고 있는 강영규입니다. 저희는 독립출판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은 책방이고요. 언제든지 해방촌에 놀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어마인드를 운영하는 1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외 소규모 출판물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고요. 매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의 아트북 페어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계시다가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좀 이렇게 폭넓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야외로 나와 보시니까 어때요? 책방에 있을 때는 뭔가 네. 그 책방 안에 좀 고립된다는 느낌을 늘 받고요. 네. 근데 고립되고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예.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가끔 뭐 시간을 내서 이런 행사를 갖거나 이렇게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거는 좀 서로 꼭 있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그 독립출판물은 한 2006년, 7년 정도부터 많이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성의 어떤 출판사가 아니고 또 네. 작가가 아닌 사람들이 본인의 책을 내고 싶을 때 그 전까지는 뭐 신춘문예에 등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뭐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예. 거기에서부터 책을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등단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생기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어서 그럼요. 그런 제한이 있죠. 한계들을 통해서 뭐 자신의 책들을 발간하지 못했던 작가들 네. 혹은 뭐 예비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책을 스스로 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각자 출판사를 차린다거나 말 그대로 독립 출판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독립적으로 네, 어떤 독립적으로. 작은 규모의 책들을 스스로 내기 시작한 거죠. 스토리지 북앤필름 유어마인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만 만났더니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出版물 전문 서점이고요. 네. 교통은 굉장히 불편한 편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물론 대학로만큼 아주 이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지만 네. 꼭 찾아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립 커피는 아니어도 네. 믹스 커피라도 믹스 커피는 네, 주시나요? 저희 관객 여러분한테 책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늘 하는 얘기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네. 책은 다른 매체랑 달리 자기 속도로 읽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기 속도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음악은 재생되는 대로 들어야 되고 네. 영화는 이제 플레이 되는 대로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책은이나 언어는 저희가 저희 눈으로 저희 뇌에서 저희 속도로 읽는 것이고 네. 저희가 뭐 중단할 수도 있고 네. 끝까지 하룻밤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면이 있고 네. 그런 자율적인 면들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독립 서적도 어떻게 보면 각 작가가 이제 스스로 내는 책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면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독립출판물 이제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곳들이 많아서 네. 다양한 세상의 목소리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책방에서도 제가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극소량만 들고 왔지만 네. 또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많으니까 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노키오 책방의 이희송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예술성 높은 그림책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만 본다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어른들이 더욱더 좋아할 수 있는 무슨 그림책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사실 그림책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어른이 된 후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이거는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아마 지금은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요즘 그림책들이 정말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른들만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출판사들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시대. 네.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의 장벽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저희가 뭐 원서 같은 거 영어, 프랑스어 이런 거는 사실 모르면은 모르는데 그림책은 그냥 누구나 다 그림만 보고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게 정말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주로 이제 글이 없는 책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예 글이 없는 예, 그림책이요. 글이 없는 책들은 예, 같은 네. 경우는 정말 그 그림만 보고 이 독자가 어떻게 그 스토리를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책방 피노키오만의 자랑이라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 서점에 가서 그림책을 또 유심히 봤거든요. 피노키오 때문에. 그때와는 정말 다른 피노키오만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쿠키 조금 먹으면서 뭐 나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그런 공간, 작은 책방들이 좋은 게 사실은 대형 서점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좀 소통이 있는 게 없는 거죠. 작은 책방에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원했던 거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책은 나에게 있어서 작은 책방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책방 공간으로서는 네, 작은 공간,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마로니에 공원에서 작은 책방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그림책
대한 편견을 잠시만 버려두시고 그림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다른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책방들 정말 많이 힘들게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책방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에 살 수 있는 책이라도 가능하면 작은 서점 가셔가지고 구입해 주시면 정말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